네, 안녕하세요. 강계석 교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좀 코로나가 그래요. 한 200명대에서 이제 1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학교에서는 이 2주간 또 이 비대면 교육을 연장하라고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끔가 그래도 저희 과정이 한 번도 안 만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는 게 글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개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이런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또 그래도 뭐 어떤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는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 좀 많이 해주십사. 왜 그래야지 또 이 교육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똘똘한 질의를 해주신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어떤 그 평가에 반영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그 질문을 보니까 너무 성숙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콕콕 찌르는 그런 질문들로만 이루어진 질의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참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분들도 이런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그 질의를 해주신 거에 대한 답변만 드려도 알찬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가 어떤 내용들이 질의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 시간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줄일게요. 다시 이걸 좀 줄여야지.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제 얼굴을 부담되니까 좀 줄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그 이번 주에 질의 등 온 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임창우 선생님의 질의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안지성 선생님의 질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주옥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임창우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소싱이 핵심이고 맞습니다. 소싱이 핵심이죠. 근데 문제래요.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소싱 그 이하도 이상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존에 팔 물건이 없다면 뭐 아마존 공부해봤자 뭐합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제조업체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유통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당연히 자기 제품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남의 제품을 아마존에 적절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제품들을 소싱, 찾는 게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소싱할 수 있는 제품에 제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있지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FB의 물류 시스템을 사용해서 적정 수량의 재고를 확보한 후에, 그렇죠, 맞아요. 아마존에 배송을 대행하고, 그렇죠. 아마존에다가 일단 내가 팔 물건을 적정 재고를 확보하고, 그렇죠. 확보하고, 그리고 팔려야 되겠죠. 팔릴 만한 물건들을 적정 재고를 확보하고, 어디다? FBA에 보내고, 배송 기간을 2일까지만 설정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보고 들은 내용으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공상품 외에는 주문 후 제작 상품이나 식품, 식물 등은 소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어떤 어떤 한꺼번에 많이 팔려는 그리고 함께 팔려는 제품들은 이해되세요?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이기 쉽게 여기다 내리고 자, 한번 볼게요. 아마존.com. 자,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아마존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그걸 써야 되겠다. 자, 또 이렇게 들려졌지? 크게 보이게, 칠판에다 크게 보이게 쓸게요. 자, 먼저 제품, 여러분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임창훈 선생님의 질문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품 소싱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건호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품 소싱의 유형 또는 종류는 아마존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쳐볼까요? 포토북이라고 쳐볼게요. 아까 사진첩을 얘기하셨길래 여기다 포토, 저 영어 진짜 못해요. 저도 이런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토북 앨범. 예,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 앨범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앨범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앨범들을 내가 똑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보내서 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그때 그런 제품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앨범은 보세요. 앨범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지금 FBSL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거의 혼자 파는 제품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혼자 파는 제품밖에. 아, 요거 세 명 있네. 요거 세 명. 그죠? 자, 그럼 예를 들면 그래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세 명이 이 제품을 똑같이 어디서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겠죠. 근데 자신들이 만드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자기가 사서 공급할 경우에 세 명이 똑같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건 뭐예요? 기존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이게 있고 엔드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나는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소싱 방법. 그게 바로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아마존에 있는 제품. 아마존에 있는 제품.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크게 나누면 아마존에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기존에 아마존에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이게 첫 번째예요. 조건이. 그죠? 두 번째, 해당 제품과 동일한이 아니죠. 판매되지 않지만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 않지만, 셀러가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또는 제조가 가능한 제품이 있을 때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소싱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임창우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제품 소싱 방법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짧은 용어로 쓸게요. 이걸 꼬리 달기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꼬리 달기라는 표현을 써서 뭐라고요? 태깅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또 돌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품 중에 코리아 한번 쳐볼게요. 코리아 볼포인트 펜, 볼펜, 볼포인트 펜,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 볼포인트 펜이 쭉 나올 거예요. 이게 다 코리아라고 앞에 쳤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낸 볼펜들일 거예요. 보세요, 노란 볼펜. 자, 노란 볼펜은 몇 명이 팔고 있어요? 5명이 팔고 있어요. 5명, 5명.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제품과 동일한 걸 팔려면 이 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 밑에. 그쵸? 그러면 이건 몇 명이 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6명이 되죠? 그렇죠? 6명이 되죠. 자, 이렇게 기존에 팔고 있던 걸 나도 같이 팔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꼬리 달기, 태깅이라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기존에 없는 제품을 내가 공급처를 확보해서 이거 좀 아마존에 누가 팔아달라 그래. 아니면 이거 좀 아마존에 팔 수 있게 허가를 해줘서 내가 좀 사가지고 팔려 그래요. 아니면 내 제품이 아마존에 없는데 내가 팔고 싶어. 이런 제품을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신규 리스팅이라고 표현해요. 신규 리스팅.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아마존에 판매하는 제품의 소싱 방법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꼬리 달기 태깅이고 또 하나는 신규 리스팅이고.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소싱 방법 꼬리 달기. 이거는 소싱 방법을 신규 리스팅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릅니다. 두 개가.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소싱 방법을 꼬리 달기라 그러고 소싱 방법을 신규 리스팅이라 그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임창훈 선생님 어디에 해당돼요? 밑에 해당됩니다. 밑에 예, 2번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존에 있는 제품은 내가 꼬리 달기를 하기 전에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태깅 제품은 뭐라고 표현해요? 판매를 희망하는 셀러가 해당 제품의 현재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자, 보세요. 이 제품 지금 얼마나 팔리나 볼까요? 요거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랬죠. 이걸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매출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정글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글 스카우트 1년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1년에 10만원 정도. 자, 일단 눌러볼게요. 로그인을 안 했네. CEO korea.co.kr.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예, 요 제품 한번 얼마나 팔리나 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나왔네요. 아까 요거 제노. 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 한 달에 한 970개 정도 팔린대요. 그래서 한 달 매출이 거의 6,700불.
6,700불 정도 나오고, 아까 그 노란 펜 있잖아요. 노란 펜. 요거잖아요. 요거 몇 개 팔려요? 한 달에 요건 많이 안 팔리네. 50개 팔린대요. 50개. 하루에 3개. 이 정도 팔린대요. 그러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요거 몇 명이 팔고 있었어요? 5명이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몇 개 파는 거라고요? n분의 1이라고 따지면? 그렇죠. 10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들어갔어. 제가 만약에, 자,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한 달에 50개가 팔리는데 판매할 경우 셀러가 5명이 있으면 얼마? 한 달에 10개 정도 판매됨을 어떻게 해요? 예측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죠. 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태깅 제품은 판매를 희망하는 셀러가 해당 제품의 현재 판매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태깅 제품은 판매를 희망하는 셀러가 해당 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매가 얼마나 될 줄 아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가지고 10개 사서 FBA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10개를 구매해서 FBA에 보내면 한 달 내에 판매가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예측할 수 있다. 맞죠? 또 만약에 50개를 구매해서 FBA에 보내면 어떻게 5달 내에는 판매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맞죠? 맞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게 바로 뭐예요? 태깅 방법이에요. 태깅 방법. 아시겠죠? 태깅 방법. 그러면 이쪽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신규 리스팅은 판매를 희망하는 셀러가 해당 제품의 현재 판매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죠.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유사 상품의 판매량을 확인하고 내 상품의 판매량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거는 예측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까봐야지 하는 거예요.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규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차 아니면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FBA에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리스팅은 무조건 FBM으로 시장 조사차 판매를 하고 점점 매출액이 늘어갈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늘어갈 경우 그리고 앱 늘어가고 매출이 확인이 될 경우 적정량을 어디에? FBA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마존에 없는 제품 그거는 신규 리스팅이고요.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건 어떻게 돼요? 태깅이라고 표현했어요. 태깅. 이걸 sell yours라고 표현합니다. 참 꼬리달기 이건 보통 우리나라 용어고요.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면 sell yours. 예. yours라고 표현합니다. sell yours.
또는 태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셀리어스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출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존에 없는 제품은 이게 얼마나 팔릴지 까봐야지 알아요. 팔아봐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안전한 걸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분명히 셀리어스가 훨씬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조업만 아니면, 그리고 내가 어떤 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만 아니면, 유통업자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태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깅부터. 예, 태깅부터. 왜? 안전하잖아요. 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제품 노란색 볼펜 같은 거 10개 한 달에 10개 팔린다 그러면 저런 걸 10개 정도 비슷한 걸 10개 정도 소싱해 가지고 보내면 제품을,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다 벌써 100개 파는 거예요. 볼펜을. 근데 볼펜 같이 이제 가격이 싸고, 그리고 제품의 단가가 낮고 마진율이 적은 것들은 뭐 100개를 팔고 200개를 팔아봤자 남지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한번 쳐볼까요? 코리안 뭘 쳐볼까요? 많이 파는 거 메디필 한번 쳐볼게요.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저 이거 많이 파는, 제가 주력으로 파는 화장품이거든요. 59.98불짜리예요. 이거 얼마에 들어올까요? 저한테. 예, 저한테요. 여기 쳐볼까요? 한번. 메디필 펩타이드 9. 메디필 펩타이드 9 얼마에 들어올까요? 네. 도매가로 따지면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도 충분히 받아요. 다 17,000원이죠. 이건 이제 정가고, 네, 정가고, 보통 12,000원, 17,000원인데 저도 이 정도 금액으로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 17,000원에 받아가지고 뭐 물류비를 얼마나 많이 낼지 모르겠지만, 뭐 물류비, 그 미국까지 날아가는 돈 59.60불이죠. 60불 곱하기 1200원은 지금 저 72,000원짜리예요. 거의 7만원 돈이라고요. 7만원 돈. 그러면 얼마나 남을까요? 저 보통 이거 하나 팔면 만원 이상 남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10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10개 한 달에. 그러면 당연히 10만원 들어오는 거고, 용돈. 그리고 이런 제품 1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저 100만원씩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쵸?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제품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공급받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이게 초보 셀러의 경우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어때요? 안전하고 속도가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밑에 건 초보 셀러의 경우 어때요? 매출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포토북이라 그랬나요? 포토 앨범 포토 앨범 한번 쳐볼게요. 다시 포토 앨범 쳤는데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고, 우리 저기 임창호 선생님은 커스터마이징 포토 앨범이에요. 그쵸? 여기다가 앞에다가 어, 커스토마이징 포토 앨범 맞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커스터마이징 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봐야지 알겠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튼 좋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포토 앨범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게 117개야. 그죠? 117개. 근데 이건 괜찮네 시장이. 근데 예를 들면 포토 앨범이라는 시장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때요? 2,000개 지금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2,000개. 그죠? 2,000개 경쟁자가 있고 내 제품은 올리면 어디에 있다? 2,000번째에 있다. 2,000번째에 있다. 그죠? 그러면 내 제품 같은 경우 2,000번째에 있는데 이 원래 아마존은 몇 페이지까지 보여준다? 280개까지만 보여준다. 7페이지 이상은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스터 커스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포토 앨범. 그럼 117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무조건 올리면 무조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접근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고 뭐를 해야 돼요? 키워드를 분석해서 적정한 시장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더라도 내가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FBM으로 시장조사차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배송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배송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임창호 선생님한테 팁을 드리자면 임창호 선생님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저기 주문형 그러니까 맞춤형 앨범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 그냥 100%다 주문형으로 할 건지 그건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식으로 가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앨범 종류도 5개. 앨범 그 뭐죠? 저 프레임도 뭐 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찍을 수 있게. 예.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여력이 되면 그런 어떤 주문형 제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아마존에선 지금 그런 제품들이 나만의 제품이잖아요. 훨씬 인기 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얘기해 주라 그랬죠. 맞습니다. 임창호 선생님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주문형 상품들은 미국같이 인건비가 센 나라에선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앨범집은 만들 수도 없지만 적어도 뭐 5개 합치면 몇 개예요? 곱하기 하면 25가지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제품군을 깔아놓고 선택해가지고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뭐 재질이라든가 를 선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한다면 아마존에선 먹힐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어쩌고저쩌고 판매할 때 FA 보관할 수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네. 과일, 채소, 식물 등을 요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선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갔을 때 저장고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은 제품들은 판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과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건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냉동과일들. 근데 솔직히 냉동과일도 안 좋아요. 왜? 보관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말린 거. 그래서 유통기한이 적어도 2개월 이상 가는 거. 이런 제품. 왜? 그렇게 되면 2개월 이상이 간다 그러면 1개월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양만 보내면 되겠죠.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온라인 그 유통도요. 매출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때까지는 과감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FBA는 어때요? 태깅 제품은 어때요?
셀리오스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안지성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부 한글이라 하더라도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안 그래. 저 몰라도 돼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줄여놓고 애효, 한글 줄임말도 어려운데 전부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험은 외워야 되지만 아마존은 오픈북입니다. 어디에 다 있을까요? 셀러 센트럴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7, 2, 3, 5, 4, 3)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도 지금 제품을 못 보내고 있어요. 바빠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검색이라는 데 있죠? 도움말 여기에 보시면 아마존에 연락하기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연락하기. 그러니까 셀러가 되면 이런 그 셀러 센트럴 상에서 아마존에 연락하기 다 한글이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판매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는가, 아니면 광고나 프로모션에 가서 궁금한 게 있는가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상품 및 재고, 뭐 상품 관련된 문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보세요. 채팅, 지금 채팅 누르면 뭐 할까요? 예, 아마존 전문가들하고 뭘 할 수 있다? 예, 카카오톡 하듯이 채팅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예, 영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저도 영어 안 해요. 예, 저 영어 모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예, 모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세 페이지 공유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처럼 나만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는 안 되는 건가요? 예, 이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다시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 선생님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볼, 그러니까 볼 포인트 펜. 예, 코리아 앞에다 칠게요. 코리. 자, 이렇게 치면, 자, 이 제품 볼게요. 이 제품 몇 개나 팔리나? 아, 몇 명이나 붙었나? 자, 10명이 붙었어요. 근데 10명 이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들어가 볼까요? 아이씨, 알았어. 자,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 보면 이 제품도 그래요. 이 제품도 제품 사진이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프로덕트 디스크리プ션 딱 한 줄 적혀 있어. 이래도 아까 보니까 1000개씩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쓸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좀 내가 더 쓰고 싶다. 더 자세하게. 예, 가능합니다. 쓰면은 근데 아마존에다 요청해서 바꿔줘요. 아마존이. 그러면 그 바뀐 거를 또 다 공유하는 거예요.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써놔도 팔리는데 꼭 내가 더 잘 만들 필요가 있나? 예,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럼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안 하고 내가 새로 하나 올리겠다. 그 바보짓입니다. 왜? 왜? 여기에 공유라면 1000개를 나눠 먹을 수 있잖아. 1000개 파는 거를 같이. 근데 내가 만약에 새롭게 등록을 하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새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잘 팔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팔자고 들어가면 되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 제품을 내가 똑같이 신규 리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규 리스팅하면 내 건 어디 있어요? 얘 거는 지금 1위에 있지만 코리아 볼포인트 펜이라고 쳤을 때 1위에 있지만 1위가 아니지. 아, 1위 맞네. 1위에 있지만 나는 몇 위에 있다고요? 793개가 4개가 있으면 똑같은 걸 내가 리스팅을 해도 몇 번째에 있어? 794번째, 아, 5번째에 있는 거죠. 이제 내 거.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태깅을 하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사진이 안 좋다고 사진이 기분 나쁘면 내가 바꾸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예,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볼까요? 세 번째, 유통기한 있는 제품은 아마존 물류센터 보관이 안 되는 건지? 아, 됩니다. 아, 화장품도 저기 유통기한 있잖아요. 근데 저 그거만 판다니까요. 근데 가능하다면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아주 좋은 질문. 얼마나 돼야 될까요? 예. 내가 한 달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을 보낸다면 유통기한이 한 달짜리라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통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기한 내에 판매가 가능한지 판매량을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요건 배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신규 리스팅은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신규 리스팅은 웬만하면 FBA로 판매하면 안 된다. 왜? 주문하면 그때 보내야 된다. 예. 그럼 경쟁력이 있냐? 당연히 있죠. 나밖에 없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만약 주문한다 그러면 보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사한 제품이 많고 유사한 제품이 FBA 가 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효기간이 적어서 만약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유효기간이라든가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식품이 우리나라 제품들 식품들 많이 팔립니다. 특히 통조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건육포 뭐 건어물 이런 것들 이렇게 말려서 판매하는 것들 아니면 뭐 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 거 티백 같은 것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소싱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오늘 강의에 그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하자면 아무리 제조업체라도요, 저는 유통도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존에서는. 왜? 아마존에서는 무엇을 팔든 상관없고, 더 좋은 건 아마존에 있는 지금 수많은 제품들을 나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저는 그쪽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셀리어스, 태깅 제품을 통해서 목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신규 리스팅을 한 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진입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요 메모장도 요 메모장 게시판도 요것도 게시판에 여기 어디에 올려놓을 거냐면요.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 강의 자료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여기다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